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주제는 협의의 소익, 이 좁은 의미의 소익이죠.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이제 넓은 의미의 소익에는 협의의 소익과 원고 적격, 그 다음에 대상 적격까지 포함하죠. 오늘은 이제 협의의 소익인데 똑같이 행정소송법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2조는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앞에 문장 법률상 이익은 똑같은데 그 전단 내지는 일문이 원고 적격에 관한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문 후단이 이제 권리보호의 현실적 필요인데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관념이 아니죠. 현실적인 어떤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 현실적인 권리 구제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그죠? 불가능한 거를 갖다가 애들 장난처럼 떼쓰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걸 소송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철부지 같은 행태 안 된다라는 거. 또 다른 측면은 얻고자 하는 걸 얻었어요. 예를 들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 대표적인 게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그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대집행 배웠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근데 건물이 철거가 됐는데 건물 철거를 막아달라는 소송. 이거는 이미 의미가 없죠. 그죠? 철거가 끝난 다음에 재판에 이겨봐야 그 철거된 건물이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고, 또 다른 경우는 얻고자 하는 거 얻었어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 한 달 맞았는데 억울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영업정지 기간 한 달이 지나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 뒤늦게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이미 얻었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때문에 장사를 못했던 건데 영업정지 처분이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효력을 갖다 없애달라. 이건 이미 없어진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은 무의미한 소송이죠. 이 소송에는 시간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실적 필요가 없는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미 얻고자 하는 걸 얻었거나 이런 거를 갖다 제한하기 위한 게 바로 협의의 소익이고, 따라서 이 협의의 소익은 조금 이따도 인용하겠지만 그 집행정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취소 소송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각하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 대집행을 그 집행을 정지시켜서 철거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그거는 받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협의의 소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다라는 걸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교과서 303이죠. 303. 협의 소의 이익이란 구체적 사안에 있어 그 추상적인 소송을 전제로 하기 전 단계 논의가 당사자 능력이라 그랬죠. 원고 적격이나 나머지 요건들은 다 구체적 재판, 구체적 소송,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한 개념들이죠. 자, 구체적 사안에 있어 개정 처벌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 등 판단을 행할 구체적 현실적 필요성이 개념이 핵심이죠. 필요성이 있는 걸 말하는데 이거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판단의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성, 협의 소익만을 소익이라고 부르죠. 재판은 당사자의 관념적 만족이 아니라 현실적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자, 취소 소송도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분쟁을 재판에 의해 해결할 만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면 당연한 이치인데 승소 판결에 의해 이미 원고의 권익구제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때의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 소송요건 공통이죠. 권리보호의 필요성도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결의하면 갑갑한 판결을 받고 자백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고심 계속 중에도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사인의 남소, 소권 남용 방지, 그 다음 법원과 행정청의 부담 완화. 법원도 사건 수가 한 달에 10,000건씩 제기된다. 이러면 감당할 수가 없죠. 행정청도 소송에 휘말리면 본연의 자기 행정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재판 준비하고 법정에 출두해야 되고, 그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다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일 거고. 자, 행정소송법 규정은 봤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원고 적격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두 문장으로 됐다 그랬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고적격이고, 처분의 효과가 그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에, 이 소멸됐는데 취소 소송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이잖아요. 소멸된 뒤에도 원래 소멸된 후니까 소멸시켜달라는 소송은 무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러니까 이게 처분은 이미 취소가 돼 있지만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취소로 확인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회복되는 다른 이익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단이 원고적격이고 후단이 협의 소이익인데 그 판례는 이걸 양자를 구별 안 해요. 그냥 뭐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자, 그래서 12조 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을 다투 협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뭐 특별할 거 없죠. 최신 판례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 최신 판례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옛날에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말을 거의 쓰질 않아요. 판례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류적 판례 입장이 구별하지 않는다는데 최신 판례는 구별하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도 명시적으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2조 2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르고 있는데 자, 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의 범위가 그 독일에는 굉장히 넓게 봐요. 정당한 이익 이런 식으로 넓게 봐요. 그래서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는 법률상 이익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경제적 이익, 보호 가치가 있는 정신적 이익, 명예 같은 거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의 반복되는 위험의 방지 이거 최신 판례에서 이거 반영하기 시작했고 명예회복의 필요 우리나라는 인정 안 된다는 거 미리 봤죠. 그 인격적 정신적 이익과 보수청구와 같은 재산적 이익, 보수청구와 같은 재산적 이익은 우리나라 대법원도 옛날부터 인정하고 있었어요. 불이익제거와 같은 사회적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견해 이게 다수설인데 판례는 명예나 신용, 이런 정신적인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요 밑에 판례는 296 관련해서 미리 봤죠. 소송의 성질도 결론 알아둬야 돼요. 지문으로 하나 나왔던 건데 자 이것도 개념의 문제죠. 형성소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성해소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형성이라는 게 발생, 변경, 소멸을 일방적인 의사로 하는 걸 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소멸된 뒤의 문제니까 유의한 걸 소멸시키는 형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취소가 돼 있다는 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의미만 갖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형식적으로는 편의상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취소 소송의 규정을 해놨지만 실제로 확인 소송이다라는 거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건데 이 사례는 되게 쉬워요. 완전히 유형화돼가지고 뭐 일일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원상회복,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406하고 연결될 거예요. 자,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데 그러나 회복되는 다른 이익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 다른 이익이 뭔가만 음미하면 되게 쉬워요. 자, 406이 집행정지에 관한 거거든요. 협의 소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법리가, 제도가 집행정지라 그랬죠. 집행정지 406에 보면 그 괄호 2 필요성이 있죠. 305. 소송은 판결로서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죠. 그 결과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처분 등의 집행 종료, 그죠? 아까 대집행 같은 거, 목적 달성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협의 소익의 문제죠.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에 이르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로서의 가구제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정지 제도는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필요, 이게 협의 소익이잖아요.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일일이 외울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예외 없죠. 손해배상, 국가배상도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거고, 이거 원고적게 봤던 표지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뭐 뒤에 내용은 원고적격하고 똑같죠. 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뭐 위에 본문으로 본 거고, 예외적인 경우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소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 자, 핵심 나오죠. 반복될 위험. 이게 이제 독일 헌재를 베껴서 우리나라 헌재 결정에 이게 옛날부터 인정됐던 거예요. 반복될 위험.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걸 인정 안 하다가 2016년인가? 하여튼 2010년대 들어서, 판시하기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걸 이제 주류적인 판례가 돼가고 있어요. 자, 이런 거 표지를 익혀놔야 돼요.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자, 실질의 확인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헌재 결정에서 독일 베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판시되는 표지인데,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법률 문제에 관한 선례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헌재 결정 보면 골 때리는 게 같은 사안인데 어떤 경우는 협의 소위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근데 같은 사안인데 그 다음엔 줄줄이 그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줄줄이 각하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자, 왜 그러냐? 바로 첫 사례 사건에서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근데 그 헌법적 해명이 끝난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은 더 이상 해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해명이 됐기 때문에 그 줄줄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글을 이상하네? 아니, 왜 똑같은 사건인데 왜 어떤 거는 본안 판단하고 어떤 거는 각하시키나? 바로 그 차이예요. 첫 번째 헌법 해명이 없었을 때 최초 사건만 이것만 인정하는 거고, 이미 해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변호사가 나쁜 놈이죠. 그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헌법 지식이 거의 없죠. 헌법은 법과대학 때 배우고 사법시험 합격한 후에는 헌법은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알면서 그랬다면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런 경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표지를 익혀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과 소유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건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 다른 국민에게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 마지막이 새로 판시된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원칙 부정, 이거는 몇 개 예를 보면, 환지약정 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환지라고 하는 건 공용환지는 농촌을 도시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죠. 여기에 많게는 몇 조씩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다 뒤집어 버리면 어때요? 사회경제적 낭비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래서 자, 이 환지확정 처분의 일부 환지확정 처분, 환지 처분, 저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공익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환지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일부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 도시를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 공항부지다. 근데 공항부지인데 어떤 한 사람 환지 문제로 어떤 한 사람의 그 소송만 받아들여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공항에 개인주택이 있는 거죠. 활주로에 개인주택이 객게 들어서면 공항 전체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뭐 이런 거, 공익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효력 발생 요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이거는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이거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이거는 민사소송이지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이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완공된 건물이 취소 판결의 효력으로 일방적으로 건물이 스스로 붕괴되느냐? 뭐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건물에다 부적처럼 딱 붙였더니 건물이 아이쿠 취소 판결 났구나 나는 해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부적같이 건물이 해체되나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는 민사소송 제기하는 실익은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필증까지 받았다. 그래, 이미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 저지할 수 있는 단계 지났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민사소송으로 다툴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만료된 걸 이걸 다툴 실익이 없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 옛날 준공검사가 똑같은 거고,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토서 채취 허가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목적 달성이 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됐다.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자, 관련 판례도 뭐 별 특별한 건 없어요. 읽어보면 될 거고, 자, 예외적인 점, 요게 다른 회복되는 이익이 뭐가 있냐. 아까 같은 일반론 같은 경우는 반복될 위험이 있다든가, 법률 문제에 관한 해명이 필요하다든가, 이거는 이제 일반론으로 독해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구체적 사례가 출제되면은 그 일반론 갖고 안 되고, 다른 회복되는 이익이 뭐가 있냐를 음미해야 돼요. 자, 징계 처분으로서 감봉 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 자, 감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뭐예요? 이 경제적으로 봉급, 감봉당했던 봉급, 이 급여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잖아요.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됐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렇더라도 이 감봉된 그 임금을 얻을 이익이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파면 처분이 있으니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돼서 그 파면도 됐고 당연퇴직도 됐기 때문에 파면을 취소해봐야 당연퇴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파면 처분하고 당연퇴직할 때까지 형선고되려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몇 년씩도 걸릴 수 있죠. 그 몇 년간의 급여 청구권 이게 그래서 이것도 큰 틀로 묶어버릴까? 근데 별로 이 사례가 많지 않아요. 급여에 관한 게 1, 2번이 같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해임 처분 무효확인 취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 문제. 그 다음 대학 입학고사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당해연도 입학 시기가 지났고 서울대학교 사건인데 입학 정원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입학은 불가능이죠. 그러나 다음 연도 입학이 보장되잖아요. 그 1년 늦게 가긴 하지만 그죠? 왜냐면 이게 당해연도 입학이 끝났다고 해서 이걸 각하시켜버리면 결국 어때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한다고 해서 점수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죠. 고대법 때만 해도 재수 이상 비율이 아마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55%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동기들 보면 그 재수한 친구들 중에 성적이 올랐다는 친구는 법대 차석으로 들어왔던 친구 외에 없어요. 나머지가 더 떨어졌거나 현상 유지 똑같은 점수 받았거나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재수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광업권 존속기간의 경과와 그 최강 목적의 토지용질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인데 이거는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다른 이익. 그래서 이게 아까 1, 2, 3번 같이 급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것들 이걸 다 음미를 해줘야 돼. 이런 개개 사건들은. 그 다음에 채석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임야 사용 수익권을 잃어 허가유권이 불비됐는데 이걸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면 어때요? 사용 수익권을 갖다가 다시 소급적으로 취득해서 허가유권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는 거고 이주대책 업무가 종결되고 공공사업까지 완료됐어요. 그래 더 이상 그 내 안에는 분양할 단독 택지가 없는 경우 이때
이때 이제 분양은 안 되지만 이 분양권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어때요? 그럼 보상금, 그죠?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다음 공장 시설물이 철거됐어요. 그럼 철거되면 통상 철거를 막아달라는 소송은 무의미한데, 대도시 안에 공장이, 이게 서울에 있는 거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벽돌 공장인데, 이거 대도시 안에 공장 지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은 지방 이전할 때 여러 가지 세액 공제, 우선입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회복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역병 입영대사가 입영한 후에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은 입영할 때까지 의미가 있는 거지, 입영하고 나면 이건 효력이 소멸됐잖아요. 그 효력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집행정지를 하려면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판을 안 받아주면 집행정지가 안 돼요. 근데 이 재판을 받아주면 집행정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요건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408에 있죠. 408에 맨 밑에 보면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이게 2-161에서 인용했고 이제 3-300호하고도 연결되는데,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안소송 제기 전에 신청이 가능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차이가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가처분만 신청해도 받아주거든요. 따라서 본안소송이 제기가 안 됐거나 제기됐더라도 취하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당연 소멸이에요. 취소 사유가 아니라. 통상 이제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요 판례 보면은 집행정지와 협의소익, 이 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런 말 나오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건데, 근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 그 다음 개발구역 지정 처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인데, 요게 뒤늦게나마 그 위법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 이후에 후행행정 처분이 있죠. 토지 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 처분, 이게 다 뒤집어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 요거 도시개발 사업인데 아까 봤던 환지 처분하고는 달라요. 환지 처분은 요 중간 단계가 아니라 그냥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 완료되는 상태에서 일부 취소, 이 문제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도시개발 사업인데 환지하고 여기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 이거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뒤집어도 아직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예요. 요 자체가 일부니까. 그 환지하고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비교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결정이 확정됐는데, 자, 이건 뒤에 핵심 표이고, 파산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적긴 하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파산 절차가 끝났다 이러면 얘기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여기 임기가 만료된 경우인데, 자, 이거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의원 지위 복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건 회기가 있잖아요. 그게 입법기라 그러죠. 입법기가 끝나면 그 새로 선출된 의원이 새로 구성되는 거지. 그 전 입법기에 그 의원 개인이 거기 꼽살이 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역시 돈 문제, 그 급여 문제가 회복되는 이익이죠. 그 다음에 그 13번도 13번 중복된 건가?
중복된 거는 아니고 다른 사건인데 그 재확인한 거죠. 재확인. 그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예요. 14번도 재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법, 요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당시 또는 시정 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이런 게 만료됐다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협의 소익이 부정되는 건데,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인데 다른 게 뭐 있냐? 결국 금전 보상 명령, 배상 명령, 결국 급여 문제가 회복되는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도 이제 급여 문제. 그래서 급여에 관한 거를 큰 제목으로 묶어버리는 게 낫겠구나. 자, 그 지방의 의원인데 이거 옛날에 명예직일 때는 각하됐어요. 명예직일 때는 각하됐는데 이제 그 유급화되니까 이제 임금 청구권 이게 있고 나서 이제 나온 판례거든요. 월정수당은 말이 수당이지 실질은 그 월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급여라는 게 그 월급이라는 게 급여하고 수당으로 된 거거든요. 지방의회는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고, 보수, 봉급과 수당 합쳐서 보수라 그래요.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렇더라도 최소한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보수지급. 그 다음에 후속행위를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할 다른 이익이 있다는 거고. 처분 등의 효력 소멸은 목적 달성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봤지만, 처음에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최신 판례도 나왔죠.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여긴 또 특수한 사안이 또 나온 게 있는데, 판례 보면은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뒷부분이 독특한 사안이죠. 그 하자 승계에 관련되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동일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야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지게 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선행처분은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예요. 근데 후행처분은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툴 수 있는 상태인데, 이때 어때요? 그 후행처분 자체는 적법이다. 그래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뒤늦게나마 확인해주면 어때요? 하자가 승계되니까 후행처분이 위법이 되죠. 그러면 인용 판결이 가능하니까. 자, 저것도 뭐 새롭다기보다는 우리가 하자 승계를 알면은 당연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전원합체 유명한 판례인데, 그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에 이거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지만 여러분들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엿먹어라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면 계속 별수 제기해야 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이런 거. 그래서 읽어보면 까먹을 수는 없는 판례고. 그 다음에 그 처분이 유의하게 존속하는 경우 권리부 필요성 인정? 이거 당연하죠. 유의하게 존속하는 건 여전히 당연히 어때요? 취소할 실익이 있는 거니까 최신 판례인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목 갖고 다 끝나요.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 어떤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원칙 부정인데 예외적 인정만 또 음미하면 되죠.
자,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이사 선임이 없는 경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그 공백이 생기면 법인에 이제 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의 자유와 관계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자, 자격정지 기간이 그 자연적인 달력상으로는 지났지만 법적으로는 어때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죠.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3년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자연적인 시간은 지나갔지만 법적 시간은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 효력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 이 말 나오면 협의소익 유지하기 위한 제도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급여 문제예요. 원직복귀명령, 임금지급명령에 대한 재신결정 중 원직복귀명령 부분이 실효됐다. 그럼 통상 이제 부정되는 건데, 여기 이제 임금에 관한 이게 회복되는 게, 그 다음에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 임금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 기간이,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했는데, 이의제결이 취소되면 그 새로운 수용제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6번은 그 전원합의체, 아까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직권 취소, 철회, 이 말 나와도 소멸되니까 원칙 부정. 그 부정된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면 되고, 예외적 인정되는 것만 또 의미하면 되죠. 자, 314 보면은 예외적 인정.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 발령을 받은 경우. 자, 이거는 그 진급과 승진과 관련된 다른 이익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 그 최저 소유 연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뒤늦게 이걸 갖다 위법이라고 확인받으면 그 승진 최저 소유 연수에 해당하니까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은 임시적 잠정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행정행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본처분이 나면 당연히 효력 상실하는 건 당연하죠. 가행정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멸된 직위해제 처분에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인데, 그래가지고 그 인사상 불이익, 이걸 막을 이익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이 새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은 후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요거는 다음 페이지 나오죠. 그 밑에, 그 첫째 판례 밑에서 세 번째. 아까도 봤던 그거예요. 후속 행위를 뒤집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게 유효하다는 거를 전제로 한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쟁송 취소든 무효확인 재결이든 이건 확인이 끝난 거니까 부정이 실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중된 제재 처분은 이 가중 요건을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가중 처분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는 또 다른 특수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중된 제재 처분은 뭐냐면 그 국립공원, 이거는 자연공원법이 그 규율하고 있죠. 국립공원의 법적 용어는 이제 자연공원이에요. 자연공원인데 거기에 그 취사 이거 하는데 또 담배 피우는 거 1회 위반 시 10만 원. 그 다음에 2회 위반하면 이게 가중돼요. 가중돼서 15만 원. 그 다음에 3회 위반이면 2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계속 20만 원이에요. 4회 50만 원, 5회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날강도 같은 놈들이죠.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 속보이니까 3회 이상은 똑같아요. 3회든 4회든. 그리고 이런 걸 가중된 제재 처분이라 그래요. 위반행위 횟수 상습범처럼 위반행위 횟수가 늘어나면은 그냥 단순 비례로 10만 원씩 계속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가중된 금액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3회 위반이면 20만 원인데, 근데 이미 지나간 1회 거 이걸 취소시키면 어때요? 3회 요건, 가중 요건에 해당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내지 않고 15만 원 낼 수 있죠? 그래, 가중 처분을 받지 않을 이익. 요런 게 이제 가중된 제재 처분의 경우죠. 자, 문장 볼까요? 가중된 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업 정지는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달리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해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례는 가중된 제재 처분에 있어서 제재 기간이 경과한 후에 권리보호의 필요에 대해 이게 법 형식을 봐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이게 2차 사례 논점으로 출제가 꽤 많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결론은 너무 쉬워요. 법률이나 대통령령 형식, 요때는 인정. 불형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 부정했는데, 최근 전원합의체에서 불형이나 규칙 형식, 요것까지 이제 인정하는 거로. 그러나 행정규칙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그 되게 쉬워요. 여기 보면 그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는 게 나오죠. 요런 거는 우리가 복귀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에서 그 형식과 내용에 불일치하는 거, 그거 봤잖아요. 시행규칙 하면 불형,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인데, 이 취지는 뻔하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러고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상습범이죠. 이때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데 취지가 있다? 뭐, 애고 자시고 갑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 처분이 반드시 그 시행령 별표일 제재 처분 기준 이외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선행 제재 처분이 가중 요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냐 판단과 관련되니까 그렇죠. 자, 하여튼 이 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하여 유의한 제재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제재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1년 단위로 갱신돼요. 지난해 내가 2번 위반했는데 해가 올해로 바뀌었다면 지난해 2번 그거는 가중 요건으로 더 이상 가중 요건으로 작용 안 하고 이제 소멸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중된 제재 처분 대부분 다 이렇게 1년 단위로 이제 새로 시작해요. 자, 그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 처분이 반드시 그 기준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에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선행 제재 처분의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 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 규정된 거 인정이죠. 이제 전원합의체로 이제 바꿔서 법률 이거 것도 없죠. 건축사법, 의료법, 뭐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불형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 법률에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되게 돼 있죠. 건축사법. 자, 여기는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연 단위로 한다 그랬어요. 연 2회 이상 받고 정지기간 통산 12월 이상이 될 경우, 그 정지기간은 통산이에요. 통산. 1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 말이 안 되지. 1년에 12월 이상이면 1년 내내 영업정지라는 건데, 이거는 통산이에요. 외울 건 아니에요. 이 숫자까지 외울 건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하여튼 위반 횟수는 연 단위로 갱신이 되고, 정지기간, 이거는 이제 통산한다라는 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한 거고. 자, 이렇게 될 경우 가중된 제재 처분이 영업정지로 이제 끝나질 않아요.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이게 가중된 제재 처분이에요. 이거를 받게 되도록 규정해서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명령을 보다 무거운 제재처분, 이게 가중된 제재처분이라는 거죠.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의 기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뒤늦게라도 이걸 갖다가 취소하면 어때요? 그러면 2회 영업정지가 1회 영업정지로 되니까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는 안 받게 되는 거죠.
불형에 관한 것도 봤는데 배경적인 걸 우리가 알고 불형 형식 이거는 대통령 형식과 달리 그 별표 이 성질을 행정규칙서로 취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맨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그거는 주석을 안 달았구나. 그 불형 형식에 대해서만 변경했다는 거고, 법적 성질의 행정규칙서 이것도 파기된 게 아닙니다.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일 때는 여전히 행정규칙 그거까지 번한 건 아니에요. 행정규칙에 규정된 게 여전히 부정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이건 또 특수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1년 단위로 경신된다 그랬죠. 그 1년이 경과하면은 더 이상 가중 요건이 안 돼요.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 여부인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부정되죠. 근데 이제 다른 이익이 있을 때는 또 예외다라는 거고. 자,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해결의 유의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해서 취소되면 어때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한 거를 이걸 취소하라,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분리는 원고적격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신 나간 판례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처분의 사정 변경에 의해 권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얻고자 하는 걸 얻은 경우도 이것도 원칙 부정이에요. 원칙 부정인데 예외 인정, 검정고시 사건인데 퇴학 처분을 받은 후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하면 일단 얻고자 하는 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됐기 때문에 목적 달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알잖아요. 저도 검정고시 출신인데 이 검정고시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강해요. 정규 고등학교 출신이냐,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뭔가 반항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이익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있어요. 저도 검정고시인데 참 위상이 애매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전두환, 노태우 때는 TK, 얘네들이 거의 사회 주도권을 다 장악했죠, 주리를. 근데 그 TK가 뭐의 약자냐면 대구, 경북 줄임말인데 그 중에도 분화가 돼요. 그 중에 성골에 해당하는 거는 경북고등학교예요.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가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진골 정도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모여있던 경기고등학교는 고작해야 6두품에 불과해요. 그래가지고 이 TK인이, 그 다음에 PK, 김영삼 때 PK라 그러죠. 부산-경남, 거기도 부산고가 성골이고, 나머지 부산-경남이 진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 또 MK라고, 목포, 광주, 이랬는데 이게 대학이 아닙니다. 옛날에 학벌의 정점은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인맥에다가 명문대학까지 나올 때 날개를 다는 거지. 경기고 서울법대 얘네들은 어때요? TK 얘네들한테 밀려가지고 쪽도 못 썼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고등학교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연합고사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전통이 단절이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지금까지 선발 시험으로 했다면 경기고 이런 출신들이 다 잡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특목군이 이런 거 다 자사군이 다 없애길 바랍니다. 그래야 창의적 교육이 가능해요. 특목고 가려고 하면은 교과 이외에, 선행학습 이외에 다른 책을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문제 푸는 기계만 양성하는 거고, 걔네들이 대학 가봐야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기계가 되는 거예요. 창의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제 아들 녀석도 뭔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6학년 1학기 때 뭐 국어 40, 사회 40 이지랄 해가지고 최하위권 했는데 갑자기 6학년 때 공부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동을 걸어놨죠. 왜? 특목고 가려고 미리 특목고 가려고 그 중학교 선행학습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갑자기 뭐 처가 그 특목고 입시 설명회 뭐 이런 학원 갔다 오더니 뭐 또 주워오고 그래가지고 제동을 걸어버렸죠. 근데 제동을 거는 게 강제를 하면 반발하기 때문에 그랬죠. 야, 경여봐. 너 특목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그래? 특목고 아빠는 반대야. 왜 반대하는지 한번 인터넷 검색해봐. 아빠가 왜 반대하는지. 특목고는 애들 병신 만드는 거예요. 거기 나온 놈들 뭐 당장 학업 성과는 그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저는 특목고 나온 놈들은 그 사람으로 그건 너무 심한 발언이고 내가 기업 사장이라면 특목고 출신 난 단 한 명도 쓰지 않을 그런 정도로 특목고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는 부정적이에요. 얘네들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창의적 대가리가 돌아가지 않고 단순 암기만 하는 이 불행한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경여봐 너 그 특목고 가면 네 좋아하는 주식도 못하고 너 곤충 80여 종 그때 길렀는데 너 곤충에 한 4시간 이상 투자하는 거 너 그것도 못하고 네 좋아하는 게임도 못하고 만화도 못 보고 너 삶의 질이 너 없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특목고는 자기는 안 가야겠다. 이게 스스로 결정하게 됐죠. 그 결과 애를 창의적인 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 포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나이에 1000페이지 넘는 그 철학서 40여 권을 갖다가 3회독 연속으로 역사책 그 두꺼운 전문서 40권을 갖다가 3학년 때 그거를 3회독씩 역시 40권을 돌려가지고 역사 철학에 관한 전문적인 그 지식을 중학교 3학년 때 걔가 획득을 했어요. 저는 대학 가서 역사 철학 제대로 공부하니 대학 가서 공부했는데 아들 녀석은 3년 전에 그걸 공부한 거예요. 저보다. 그런 애가 사회에 창의적인 애로 되는 거지. 이 특목고 이런 자사고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강제라도 없애야 돼요. 어쨌든 저거 우리나라 학벌의 현 주소를 고려한 뭐 현실적 필요가 있다라는 건 뭐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도 특목고 출신들이 있을 건데 제가 좀 감정이 격해가지고 좀 사람도 아니다 뭐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특목고 출신이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암기 기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제 그 공직에 가면은 이런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세요. 괜히 뭐 저하고 싸우자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자, 그 다음에 부정사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사례 보면 이것도 다른 이익이 뭐냐면 알면 되죠. 징계에 관한 일반 사면이 있으면 파면 처분의 취소를 관리. 이거는 이제 그 7급 수험생이나 헌법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 사면의 효가 굉장히 복잡해요.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징계 처분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사면이 있었더라도 파면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해야 취소돼야 이게 복직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후행 거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중복된 거네. 좀 전에 중복된 건 아니고 일반론을 아까 봤죠. 하자 승계가 인정될 이익이 따르죠. 그 다음에 인가에 가는 거 이미 봤던 거고. 그 다음 원자력 부지도 전후로 후행 처분이 나기 전까지 인정, 난 후에는 부정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가행정행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부분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다단계 행정행위의 법리를 전혀 모르고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받고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군인사법상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삭제 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다툴 이익. 그러면 이제 진급과 관련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 소유자인데 이거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나 그냥 돈만 받고 떠나려고 한다 이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나중에라도 저걸 취소시키면 다시 분양 신청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 여부. 이게 양아치, 이 삼성이 이런 양아치 짓을 많이 했죠. 지가 주도해가지고 가격 인상 담합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여러 회사 끌어들였다가 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그 감면받고 완전히 참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완전히 양아치 같은 참 쓰레기 짓거리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그런 사건이 감면 여부를 분리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 기각 처분한 경우 각 처분에 대해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고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게 감면이 기각됐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은 감면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건에서 다 드러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석을 안 달아놓은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